안녕하세요. 비트코인 100만 달러 그 근거와 숨겨진 리스크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그렇듯이 중요한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모든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정보 제공을 위한 분석을 해드리는 거지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2030년 비트코인 100만 달러. 이걸 누가 말했냐면요. 바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죠.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입니다. 와, 정말 대담한 예측 아닌가요? 100만 달러라니.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거의 금융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걸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도대체 과연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한번 던져본 그런 희망 섞인 외침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거대한 경제의 흐름, 그리고 차가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린 아주 논리적인 결론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가 할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가 내세운 근거들을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가지 순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째,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보고요. 둘째, 규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셋째, 비트코인만의 독특한 공급과 수요의 원리. 넷째, 그래서 숫자로 따져보면 이게 말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 숨어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반론은 뭔지 이렇게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거시경제의 거대한 변화입니다. 사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주장은요. 이게 그냥 비트코인 시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케일이 훨씬 큽니다. 그는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판 자체가 그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거대한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의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하이브리드 자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을 생각할 때 저거 변동성 엄청 큰 기술주 같아. 아니면 아니야, 저건 디지털 금이야. 이렇게 둘 중 하나로만 보잖아요. 암스트롱은 그런 낡은 생각의 틀을 깨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완전히 새로운 종의 자산이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어때요? 진짜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아찔한 변동성을 보여주죠. 투자자들 아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런데 시야를 좀 더 길게 멀리 내다보면 어떨까요? 전통화폐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우리 자산을 갉아먹을 때 이걸 굳건하게 지켜주는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과 아주 견고한 가치 저장 능력, 이 양면성, 이 이중적인 성격이야말로 비트코인의 진짜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암스트롱이 그리는 시나리오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범죄자들한테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그냥 시장에다 팔아치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쌓아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정책 하나가 바뀐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의 위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리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거죠. 암스트롱은 이 미국의 결정이 마치 거대한 도미노의 첫 번째 블럭을 톡 하고 건드린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 경제의 리더인 미국이 이건 우리 국가의 전략 자산이야 라고 선언하는 순간 다른 G20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수요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국가 단위의 어마어마한 수요가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0만 달러를 향한 첫 번째 엔진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엔진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규제입니다. 예전에는 이 규제라는 게 암호화폐 시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였잖아요. 그런데 암스트롱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는 이 족쇄가 오히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제 환경의 변화를 보면 흐름이 아주 명확해요.
과거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 시절 기억나시죠? 언제 어디서 규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집행에 의한 규제 때문에 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잖아요. 그런데 암스트롱이 그리는 미래에서는 2025년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이 나오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훨씬 더 산업 친화적인 리더십 아래에서 암호화폐를 음지가 아닌 양지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칙들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수천억, 아니 수조 원을 굴리는 거대한 연계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돈을 잃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규칙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규칙이 딱 만들어진다는 건 이 거대한 자본들이 마음 놓고 쌩쌩 달릴 수 있는 규제라는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그냥 돈이 좀 더 들어온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의 무게중심 자체가 이동하는 거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이면서도 비트코인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바로 공급과 수요의 역학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하지만 또 가장 강력한 원리인데요. 이게 바로 100만 달러 예측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2100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죠. 이건 그 누구도, 심지어 이걸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수학적인 코드로 영원히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수요가 폭발해도 공급은 단 한 개도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경제학 용어로 말하면 완벽하게 공급이 비탄력적인 자산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한쪽에는 2100만 개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댐처럼 공급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어때요? 앞서 우리가 봤던 규제 명확화와 국가자선 인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수문이 활짝 열리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어마어마한 수요가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고정된 공급과 폭발하는 수요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차트가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 10월 첫째 주, 딱 일주일 동안의 데이터인데요. 블랙록의 아이빗 같은 현물 ETF를 통해서 시장으로 순수하게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3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4조 원이 넘는 돈이 단 일주일 만에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이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아니에요. 제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자본의 흐름인 거죠. 이처럼 고정된 공급과 폭증하는 수요의 충돌은 이미 가격으로 그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이 거대한 흐름들이 그럴싸하긴 한데, 그래서 이게 과연 숫자로도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100만 달러라는 목표, 이게 과연 수학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제는 감정을 싹 빼고 차가운 숫자로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30년까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되려면 매년 평균 몇 %씩 성장해야 할까요? 계산해보니 약 52%가 나옵니다. 매년 52%씩 꾸준히 올라야 한다는 거죠. 와, 52%면 엄청 높은 거 아니야? 싶으시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보여준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84%에 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숫자 분석의 핵심이에요. 100만 달러라는 예측이 비트코인이 과거처럼 막 미친 듯이 성장해야만 겨우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과거의 그 폭발적인 성장에 비하면 성장세가 훨씬 아주 현저하게 둔화되더라도,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얌전하게 가더라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0만 달러라는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현실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자, 하지만요, 세상에 무조건 좋은 이야기만 있을 수는 없죠. 모든 장밋빛 전망 뒤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걸 가로막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리스크와 반론들, 이걸 짚어보지 않으면 균형 잡힌 분석이라고 할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암스트롱 스스로도 인정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JP모건 같은 기존 금융 강자들의 거센 저항이죠. 이들이 보기에 암호화폐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순간 막강한 정치적 힘을 동원해서 이 산업 전체를 그냥 질식시켜버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권이 바뀌면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규제의 틀이 하루아침에 다시 불확실성의 시대로 돌아가 버릴 위험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자체가 가진 이 살인적인 변동성, 이게 과연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맞냐는 근본적인 믿음을 언제든지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100만 달러 예측은요, 이 세 가지의 거대한 힘이 딱 한 지점에서 만나서 만들어내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기관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규제의 고속도로가 열리고, 둘째, 국가가 나서서 이건 전략자산이야 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셋째, ETF라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제도권에 막대한 자금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이 세 가지 흐름의 융합, 이것이 바로 그의 주장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기둥인 셈이죠. 이제 저희가 준비한 근거와 리스크는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변화들이 정말 피할 수 없는 거대한 금융혁명의 당연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중 그냥 하나일 뿐일까요? 그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께서 시장을 바라보고 또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